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인천 송도고등학교인데요. 이번 시간 학생들과 함께할 융합 수업의 핵심 키워드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영어로는 나이트로젠, 우리말로는 질소. 오늘은 화학 시간에만 들어봤던 이 기체의 성질에 대해 융합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수업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친구들을 만나러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물체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인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지만 고체나 액체와 같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체의 종류에 따라 그 특징은 천차만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체의 종류와 성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과학 실험입니다.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지식을 하나하나씩 발견해내는 재미, 그 특별한 즐거움을 융합 수업을 통해 함께 느껴보시죠. 이번 시간 만나게 될 무지개의 주인공은 송도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와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오늘 수업의 주제 키워드가 질소라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질소란 어떤 기체일지 먼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구 대기의 3분의 1을 이루고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입니다. 질소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질소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시키고 과자 봉지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원자 번호 7번, 원소기호 N으로 나타내며 녹는 점 영하 210도씨, 끓는 점 영하 195도.79도씨. 냄새, 색깔, 맛이 없으며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를 이루는 화학 반응성이 매우 낮은 물질. 170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다니엘 러더퍼드가 질소 원자를 발견했는데요. 과학자들은 질소가 인류의 삶과 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질소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 속에 사는 미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유기질소 화합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흡수한 유기질소 화합물을 아미노산 합성에 이용하며 단백질을 생성하죠. 동물의 경우 식물이 합성한 아미노산을 섭취해 단백질과 핵산 등의 물질을 합성하고요. 동물의 배설물은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는 질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질소는 형태에 따라 그 용도가 다양한데요. 기체 질소는 상온에서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거나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쓰입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를 만드는 데도 질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액체 질소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냉매로 주로 사용됩니다. 혈액, 정자와 난자, 그리고 생물 시료의 동결 보관에 이용하는 등 연구자들은 저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실험에 액체 질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학생들과 함께하게 될 실험 또한 이 액체 질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번 실험의 주제는 액체 질소에 대한 건데요. 액체 질소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질소를 가지고 굉장히 호기심 있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탁구공을 돌려보거나 아니면 초전도체를 띄워본다거나 혹은 어떤 점 한 병을 날려보거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질소의 기본적인 성질도 알 수 있고 또 질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또 창의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해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실험에 대한 설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체의 성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 시간. 그 막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가지고 실험하기로 한 날이죠? 액체 질소! 오늘 액체 질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죠. 질소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물질일까요? 위험한 물질.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그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은데 이 질소는 굉장히 안정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할 질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같이 질소가 왜 위험한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실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얀 김을 내뿜으며 멋지게 주인공 등장. 스티로폼 통에 액체 질소를 붓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액체 질소의 온도 재기. 교과서에 나타난 대로라면 질소의 녹는 점은 섭씨 영하 210도, 끓는 점은 약 영하 196도씨입니다. 그렇다면 액체 질소의 온도를 일반 온도계로 잴 수 있을까요? 스티로폼 속에 일반 온도계를 넣어봤습니다. 붉은 선이 쭉 내려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완전 신기하다. 대기 압력 하에서 마이너스 196도이고 임계 온도는 마이너스 147도라고 배웠어요. 그 정도 낮은 온도면은 그 뜨거운 태양도 얼어버릴 것 같은데요? 일반 온도계로는 온도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이번에는 전자 온도계를 사용해봤습니다. 끓는 점이 196도니까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자 온도계의 수치가 점점 내려가다가 영하 196도씨에 가까이에서 멈춰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액체 질소는 너무 차가워서 보통 온도계로 재면은 온도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전자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풍선하고 그리고 종이 나눠준 거 있죠? 네. 그거를 액체 질소 안에 넣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반을 전하고 넣었을 때 후하고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실험에서 필요한 재료는 풍선과 종이. 막대 풍선을 원하는 만큼 길게 불어 준비합니다. 풍선과 종이가 액체 질소와 닿는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풍선은 얼어서 깨질 것 같고요. 종이는 아무래도 액체니까 젖을 것 같아요. 풍선은 부풀어서 터질 것 같고요. 종이는 얼어서 깨질 것 같아요. 먼저 반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바람을 넣은 막대 풍선을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 풍선을 액체 질소 속에 넣었는데요. 작은 통 속으로 녹아들듯이 쏙 들어가는 풍선. 터지지 않고 마치 바람이 빠지듯 쪼그라든 것인데요. 풍선을 밖으로 빼내자 꿈틀거리며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액체 질소 속에 넣어볼까요? 김을 내뿜으며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종이. 축축하게 젖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온에서 손가락으로 쳐보니 바싹 마른 것처럼 쉽게 찢어집니다. 젖은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액체 질소가 빨리 기화돼 원래 종이 재질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종이를 구겨서 덩어리 형태를 만들었을 땐 충격을 가하면 부서져 버립니다. 이번 실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풍선의 변화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샤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액체 질소의 낮은 온도로 인해 풍선 속 공기의 분자 운동이 줄어들었고 결국 풍선의 부피가 작아진 것이죠. 액체 질소에서 풍선을 꺼냈을 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또한 온도가 상승하며 풍선 속 기체의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액체 질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학생들의 집중력은 한층 높아지고 다음 실험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실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엔 질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의 실험은 아마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걸 스스로 직접 재현을 해보는 방법을 볼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한번 같이 그럼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알아볼까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동영상 속에는 탁구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회전하는 탁구공. 예상하셨듯이 이번 실험 미션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탁구공을 회전시켜라입니다. 재료는 액체 질소, 이중 비커, 시험관 집게, 사인펜, 칼, 그리고 탁구공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탁구공에 지름이 1mm 정도의 구멍을 내야 하는데요. 탁구공이 매끄러워 손을 다칠 수 있으니 칼을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탁구공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요. 이 구멍이 탁구공을 회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탁구공에 구멍을 뚫고 액체 질소 안에 넣으면 그 구멍에 액체 질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을 다시 밖에 꺼냈을 때 액체 질소가 기화를 하면서 안에 있던 기체들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팽창하려는 압력 때문에 탁구공이 추진력을 얻어서 돌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실제로 탁구공이 회전하게 될지는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죠? 구멍을 뚫어놓은 탁구공을 시험관 집게를 이용해 5초 정도 액체 질소에 담갔다가 빼서 실험대 위에 올려놓으니 탁구공이 질소 기체와 김을 내뿜으며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액체 질소의 온도에 의해 공 속 기체 부피는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 차이만큼 액체 질소가 탁구공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온에 놓았을 때 질소 기체가 팽창하며 나오는 힘으로 탁구공이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탁구공의 회전 속도 또한 조절할 수 있을까요? 탁구공의 회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탁구공 구멍을 작게 해야 되는데 이유는 탁구공 구멍을 통해서 질소 기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지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요. 탁구공의 회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내봤는데요. 칼집으로 낸 구멍과 송곳으로 낸 구멍. 커다란 차이는 없지만 회전 속도를 비교해보면 자, 어떠세요? 속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와 같이 온도에 따른 질소의 부피 팽창 원리는 로켓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트로켓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실험하고 있는 탁구공 실험에서 탁구공에 액체 질소를 넣고 이제 분사되어서 추진력을 얻어서 도는 거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이제 제트로켓 안에 액체 질소를 넣고 분사하게 되면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제트로켓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질소의 성질이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제작해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초전도체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자기부상 열차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레일 위에 떠서 달리는 열차인데요. 액체 질소와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현상을 재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완전 반자성 효과를 띄어서 그 자기력선이 초전도체로 침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해요. 마이스너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초전도체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어 완전 도체가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은 전류가 어떠한 손실 없이 무한대로 흐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가 자석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금속과는 달리 초전도체는 자석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때문에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으면 강한 반발력으로 공중에 뜨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를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필요한 재료는 초전도체와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자석 조각을 연결해 정사각형의 판을 만드는 학생들. 네오디뮴 자석은 사용되고 있는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초전도체로 마이스너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계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액체 질소의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겠지, 그렇지? 네. 한번 해보자, 되는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시점의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요.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며 반자성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액체 질소를 이용해 초전도체의 온도를 임계 온도보다 낮출 수 있을까요? 결과는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보면 알겠죠? 짠! 초전도체가 정말 공중에 떴습니다. 야,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다? 선생님 확인시켜줄게. 마이스너 효과를 직접 확인한 학생들. 초전도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저도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초전도체를 자기부상 열차처럼 이동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레일을 만들어야겠죠? 모두 힘을 합쳐 네오디뮴 자석을 배열하는 학생들. 자석을 연결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NSN 방식으로 붙여야 되는데요. 이 자석은 특이하게 NS 양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가 N이면 뒤가 S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이 N으로 붙이면 그 다음에 S로 붙이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N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세 개를 맞춰서 철기를 만드는데요. 근데 이 철기를 만들 때 처음에 무슨 N인지 S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N인지 S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붙여놓고 NSN극이 위로 올라오도록 3개의 자석을 연결하고 일정한 간격에 맞춰 자석 레일을 배열합니다. 극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려면 철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선이 선명하게 이어진다면 자기력선이 제대로 연결돼 만들어진 것이고요. 만약 극이 서로 다르게 연결됐거나 자석의 간격이 너무 넓을 경우 자기력선이 한 선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드디어 네오디뮴 자석 레일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초전도체가 이 레일 위를 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야, 이게 레일 만들었으니까 실험해봐야지. 네. 액체 질소에 담가 놓았던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멈춰버린 초전도체. 다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완주 성공! 먼저 우리가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질소를 통해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극저온의 물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저런 현상을 볼 수 있어서 엄청 좋았고 그리고 신기했어요. 수업 때 배울 때는 딱딱하고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험으로 해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니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꿈이 화학자인데 화학자가 돼서 연구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 학생들의 진지하고도 호기심 어린 눈빛 속에서 배움의 진한 즐거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공유했던 오늘의 시간이
미래를 설계할 원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